자, KBS 문제입니다. 김재동 그렇게 대단해? 자, 앞으로 KBS 적자가요, 6,500억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만 7월까지만 1,000억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시사기획 창만 없앤다는 거예요. 와, PD수첩 왜 통합을 된다는데? 그러면 PD수첩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네. 시사기획 창만 없앤다. 저건 100% 보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태양광 관련해서 보도한 것에 대한 100% 보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런 정도 사건이 터지잖아요. 자, 어느 보도가 청와대를 겨냥해서 이른바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를 없앴다라고 한다면은 과거 같으면 네. 이 정권 사람들이 야당 시절 같으면 이미 KBS 엎어졌습니다. 네. KBS 앞에 수천 명 몰려가고 야당 의원들 가가지고 엎어버리는데 지금 야당 의원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얘들이 뭐 이 현재 여당 성향 사람들 같으면은 무슨 뭐 민주 무슨 언론이 뭐 네. 별의별 단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 가서 들어놓았을 겁니다. 아마 광화문에 들어놓고 KBS 앞에 들어놓았을 텐데 조용히 넘어가요. 시사기획 창 하나 없앴다는 거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정권에 반대되는 정권을 자극하는 그런 보도를 했다면고 프로그램을 없애버린다? 있을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평가가 높았습니다. 시사기획 창 그리고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네, 7%나 그런데 나왔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버려? 이게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지금 넘어간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네, 노조에서도 이른바 제1노조에서도 이 민주노총 노조에서도 이건 좀 너무했다 하는 네. 반응은 보였습니다. 비상경영계획관 2019 이게 이제 정필모라는 부사장이 이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보도 쪽은 싹 줄여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서 PD 쪽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정필모란 사람이 기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KBS 안에서 내부는 즉 PD 쪽은 완전히 좌파 정권하고 굉장히 긴밀했고요. 그래서 보도를 PD들이 많이 보도 프로그램을 자기네 PD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이루어진 거죠. 그나마 남아 있었던 시사기획 창을 딱 없애버리고 추정 60분으로 통합을 한다. 이거는 이 시사기획 창에서 이른바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내일 저희가 태양광 산업 그 허인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정권의 심기를 어지럽혔다. 이거를 사죄하는 뜻에서 없애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100%입니다. 네. 저는 청와대에 대한 본인들의 사인입니다. 지금 KBS 간부들의 사인입니다. 자, 나 사장 연임시켜줘. 또는 나 사장 시켜줘. 네. 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100%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자, 대통령 각하, 청와대에 계신 높은 분들, 여러분들의 심기를 어지럽힌 그런 방송이 있었다고요? 저희들을 한 칼에 없애버리겠습니다. 잘했지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보입니다. KBS 내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 아, 사장을 탐낸 사람 또는 사장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지금 충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프로그램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정부 즉 좌파들이 이 문화 권력을 장악을 해갖고 자신들의 하수인, 자신들의 이제 스피커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MBC의 경우는 KBS보다도 더 이 적자가 심각한데 네. MBC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의도에서요 옛날 MBC 자리에 오피스텔인가 주상 복합을 해갖고 네. 그거를 분양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MBC가 어마어마한 그 1조가 넘는 돈을 이제 가졌는데 이걸 가지고 저 좋은 방송에 또는 뭐 자기네가 정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막 쫓아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준대요. 명태를. 그러니까 제 후배도요. 아우 정말 다니기도 싫고 쟤네들 꼴도 보기 싫은데 돈도 많이 준다니까 할 수 없이 명태했다고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MBC의 이 금사라기 같은 여의도 땅도 우리의 자산입니다. 국가 자산입니다. 근데 앞으로 KBS가요. 6,500억 적자다. 이렇게 막 뿜뿜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렵다. 이러면서 KBS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KBS도 상당히 자산이 많습니다. 뭐 지구국에 뭐 산에 있는 이 산에 있는 땅부터 시작해 갖고 뭐 지방 뭐 굉장히 많은 자산이 있는 게 KBS입니다. 그러니까 KBS도 앞으로 이런 국민의 자산을 자기네가 적자니까 팔아 치울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벌써 정부에서는요, 뭐 한전도 그렇고요, 엄청난 적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한전이라든가 또는 뭐 한수원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데 국가 자산을 지금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거 정말 집안에 있는 테레비도 팔아먹고 네 집안에 있는 식탁도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팔아먹고 지금 이 나라를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국민이 사도 정말 우리가 통탄하고 땅을 칠 일인데 중국 자본이 사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블랙 말하자면 인베스터들이 그걸 사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안에 망나니가 하나 있으면은 있는 거 없는 거 엄마 폐물부터 시작해갖고 엄마 지갑에서 돈 빼먹는 거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권이 여러분 딱 그 짝입니다.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디오를 저는 뭐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 네. 보면은 택시 기사분들이 틀어놓으니까 네. 할 수 없이 들어요. 또 기사분한테 뭐 끄라고 하기는 제가 또 얼굴 좀 팔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듣고 있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제 혼잣말을 했어요. 참 심하다.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기사분이 그렇지요. 처음부터 저렇게 까고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기사분이 이제 제 말을 동의를 하시는 겁니다. 동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 이제 그런 기사분도 계시지만은 대다수 기사분들이 이제 약간 우리 운전하면서 약간 멍한 상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정보의 가치를 개입시켜서 너는 쏘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대다수의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뭐 KBS, MBC, TBS 뭐 틀면 나온 거 아닙니까? 또 YTN까지, YTN 라디오까지 많이 듣죠. 그건 듣다 보면은 똑같은 사안을 듣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보여주니까 그런가 보다. MBC 들었다가 KBS 들으니까 똑같은 말에, YTN 똑같은 말에, TBS 똑같은 말에. 그런가 보구나. 세상은 역시 보수 나쁜 놈들, 한국당 나쁜 놈들, 나라를 말아먹을 놈들, 부자들이 나라 말아먹고 있는데 서민들만 고생해. 이런 식의 구도를 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진짜. 이 문제를 사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방송 문제에 대한 비판 단체가 지금 보수는 거의 없어요. 네. 지금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언론에 대해서 좌파들은 옛날 뭐 민주 시민연대, 뭐 언론련, 네. 걔들이 지금 언론은 때문에 우리가 잘린 거예요. 아니 그 걔네들이 지금 와서 또 다 하고 있어요. 무슨 그렇습니다. 무슨 단체하고 네. 국회의원도 하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네, 그런데 이제 라디오에 가짜뉴스 천지다. 이제 엘마지 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지님께서 클래식 FM도 정치적이다. 저도 이제 음악을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KBS 클래식 FM을 이렇게 틀어놔요. 네. 근데 그 작가들도 거의 말하자면은 좌파의 그 나팔수들이어서, 아니, 뭐 이렇게 에로이카를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그 영웅을 정말 그 민중 해방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 베토벤이 지원을 했다가 나폴레옹이 권력밖에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해갖고 실망을 해갖고 이 나폴레옹이라고 했던 거를 뭐 이 고친 거다 이러면서 이 뭐 적폐 얘기를 막 하는 네. 거예요. 제가 막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다음에 4시에 그 저널리즘 제의를 하는 정세진 씨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분이 거의 가곡을 틀으면서도요, 은근 슬쩍 비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음악을 듣는데도 이렇게 당성이 있어야 되고, 음악을 듣는데도 이렇게 진영 논리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요즘 KBS FM도 안 듣고요, 이 인터넷으로 하면은 그냥 하루 종일 클래식 나오는 거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라디오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냥 심심하니까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김현정의 CBS의 뉴스쇼. 저도 김현정 쇼에 한번 출연을 했다가 제가 기겁을 몇 번 하고 제가 고정을 안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내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송에 정말 출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교계님께서도 음악 방송에서도 퀴즈를 이용한 반일 감정 선전성동 KBS가 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보면 적기가 틀었던 방송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 국악 방송에서도요. 이상한 왜 국악 쪽에서도 왜 굉장히 이 정부 쪽에서 해갖고 막 뭐 민중이 어떠고 막 이상한 노래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맨날 틀고 있어요. 진짜 못 살겠습니다. 네. 저희가 열받다 보니까 자 KBS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